세 달 후에 있을 수능에서 국어 1등급을 받기로 결심한 이감희. 열심히 공부해서 꼭 국어 1등급을 받으리라 다짐을 합니다. 이때 징! 친구 박슬기한테 메시지가 오네요. 야 뭐해? 빨리 접속해. 한판 해야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국어 1등급을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를 하던 이감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문자가 오는 순간 바뀌어버린 이감희의 선호를 기특한 뇌가 순식간에 합리화해줍니다. 그래, 공부도 무리하면 안 돼. 스트레스 풀고 공부하면 집중도 더 잘 되겠지? 독하지 않은 우리들 일상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왜 당장의 효용에 더 만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이감TV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선택해서 수능 국어 1등급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런 의사선택을요, 시점 간 선택이라고 해요.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운동하는 걸 선택해서 건강 혹은 몸짱이라는 보상을 받기까지, 혹은 외국어 공부를 선택해서 유창하게 외국어를 말하는 그 결과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처럼요.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의 보상을 할인된 가치로 인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1년 뒤에 100만 원을 받는 상황이랑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받는 상황이 있다고 해보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에이, 당연히 지금 당장 100만 원 받는 거죠. 그러면 1년 뒤에 100만 원 받는 상황이랑 지금 당장 80만 원 받는 상황이라면요? 좀 고민 좀 되시죠? 저라면 지금 당장 80만 원 받는 거 선택할래요. 1년 뒤에 그 돈 못 받을 수도 있고 막말로 내가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즉 미래의 보상 100만 원을 현재의 시점에서는 1년 정도의 만큼 할인해서 인식한다는 건데요. 한 7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요. 보상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할인되는 정도를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1년 뒤 1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70만 원으로 인식을 한다면 할인율은 연 30% 정도가 되겠네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쌍곡형 할인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전통경제학에서 미래에 실현될 가치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할인하는 지수형 할인을 가정한 것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쌍곡형 할인 양상을 일상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 바로 이거예요. 새해부터는 아침에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기로 계획을 세운 사람이 알람이 울리는 그 아침 시점에 이르러서는 결국 늦잠을 선택하는 거죠.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서요. 쌍곡형 할인이란 초기에는 할인율이 매우 커서 현재 가치가 급격히 감소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점차 작아져서 현재 가치가 감소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요. 즉 쌍곡형 할인은 상대적으로 현재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현재 지향 편향이 있다는 거 눈치채시겠죠? 이 같은 쌍곡형 할인 양상은 작은 보상과 큰 보상 사이의 선택에서 시간적 비정합성, 즉 모순적인 선택을 낳기도 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선택 시점에 따른 보상의 가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미래 보상에 할인율을 적용한 거니까 좀 전에 봤던 그래프와 좌우 반전되게 그려진 거, 네, 이해하시겠죠? 막대기는 보상이 실현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서 즉각적인 작은 보상을 A안, 지연된 큰 보상을 B안이라고 할게요. 그림에서 0으로 표시된 현재 시점에서 A보다 B의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지죠. 보상들이 선택 시점에서 이렇게 멀 때는 운동을 해서 몸짱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큰 보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보상의 시점이 선택 시점과 가까워지면 늦잠의 달콤함을 뿌리치지 못하고 늦잠을 선택하는 그 비일관적인 선택을 보이는 거예요. 즉 초기에 현재 가치가 급격히 줄어들었던 보상들이 보상이 그 시점이 다가오면 급격히 줄어들었던 현재 가치가 또 급격하게 회복이 되면서 작은 보상의 가치가 큰 보상의 가치를 역전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지수형 할인에서는 미래의 효용이 현재 시점으로 올수록 할인돼 현재 가치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A와 B의 가치가 중간에서 역전되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인율이 일정하니까. 그러나 지수함수보다 더 심하게 휜 이런 활 모양의 쌍곡선형 할인은 방금 본 그래프에서처럼 선호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특히 A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때가 바로 새벽에 알람이 울리는 그 순간이겠죠. 자, 이렇게 다른 어떤 시점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심리인 현재 지향 편향의 결과로 인해 게임 중독과 같이 당장의 즐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자신을 내맡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특히 충동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현재 지향 편향이 강한데요. 미래 보상에 대한 할인율을 크게 느끼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독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고 하네요. 이 충동성에 관한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오늘 받을 9,000원 또는 일주일 후에 받을 11,000원 중에 무엇을 선호하는지 묻는 경우에 비해서 10원 단위까지 아주 자세하게 제시한 결과 충동성이 감소했다고 해요. 보상에 지연된 시간이 아니라 10원 단위까지 제시해서 그 보상의 크기에 집중하도록 한 거죠. 또 다른 실험에서는요. 180일 후에 해외여행을 갈 것이다 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랑 180일 후 파리 에펠탑에서 야경을 볼 것이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경우를 비교했는데요. 미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할수록 충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각적인 작은 보상에는 할인율을 적게, 지연된 큰 보상에는 할인율을 크게 적용해서 충동적으로 작은 보상에 대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 나타나서 미래 보상의 크기와 그것에 대한 상상을 구체적으로 하게 해주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실험의 결과들은 신경생리학적으로 도박이나 약물 등에 중독된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해요. 도박이나 약물 등에 중독된 환자들은 시점 간 선택의 상황에서 지연된 큰 보상보다 즉각적인 작은 보상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말을 바꾸면 지연된 큰 보상에 아주 큰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죠. 중독을 야기하는 건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시점 간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뇌의 신경망에서 이상이 발견되거나 대뇌의 흥분작용과 관련해서 분비되는 화학물질, 바로 도파민의 분비에 불균형이 나타나서 이게 반복되고 장기화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대뇌의 신경망 이상의 사례를 볼게요. 대뇌에서는 가치평가와 관련한 신경망을 이루는 부위, 복측 선두체와 북내측 전전두피질이 있는데요. 이 부위들이 덜 활성화될수록 미래의 큰 보상에 대해 보통 사람들보다 큰 할인율을 적용해서 그 가치를 작게 인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즉각적인 작은 보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 거겠죠. 또 인지 조절과 관련한 신경망을 이루는 외측 전전두피질은 충동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부위인데요. 이 부위가 덜 활성화될수록 즉각적인 보상에 충동적으로 이끌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미래 조망과 관련한 신경망을 이루는 해마와 편도체 사이에 기능적인 연결성이 강할수록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을 하면서 지연된 큰 보상을 상상하고 또 결과를 예측해서 당장의 충동성을 억제할 수 있는데, 중독 환자들 중에 일부는 이 해마와 편도체 사이의 기능적인 연결성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두 번째, 도파민 불균형인데요. 도파민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보통 경쟁에서 이겼을 때 그 짜릿한 쾌감을 느낄 때 분비된다고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요. 도파민 중에서 위상성 도파민과 강직성 도파민의 분비가 불균형해서 위상성 도파민이 과도한 것도 중독의 원인 중 하나예요. 위상성 도파민은 일시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분비되는 거고요. 강직성 도파민은 약하고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분비돼요. 보통 사람들은 충동성이 강직성 도파민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데요. 중독성 환자들은 위상성 도파민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나서 즉각적인 보상에 더 주목하게 되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강한 충동성을 보인다고 해요.
중독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즉 이들이 느끼는 그 할인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약물로 치료하는 것 외에도 인지행동적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미래의 즐거운 모습을 상상하게 하거나 주의 집중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하는 방법이 대표적이에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바로 보상 다발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작은 보상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연된 큰 보상들을 묶어서 아주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겠죠. 인트로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공부보다 당장의 게임을 택하는지. 미래의 그 1등급, 이걸 할인해서 계산하기 때문이었는데요. 게임보다 공부를 선택하기 위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지행동적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수능 국어 1등급이 찍혀있는 수능 성적표를 만들어 놓고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상상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당장의 충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